보수 1위 황교안 권한대행이 살아난 건 모두 문재인 책임이다 라는 목소리가 오늘 정치권에서 튀어나왔는데요. 이 특검 연장 거부로 그 불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 문재인 전 대표에게 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떤 논리인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은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은 혁명적 청소운동을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만약 우리 당의 제안대로 선 총리 후 탄핵이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네, 실제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네. 저도 기억나요. 지난해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 추천 총리를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네. 야당이 싫다 이렇게 거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한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을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서로 공방인데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0월 달부터 이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야당이 사실 질이 멸렬했거든요. 총리 문제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자진 사퇴를 할 테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문제, 이런 어떤 고비마다 야당은 그때 사실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이 대우를 이제 정비를 해가면서 전부 다 사실 안 들어줬죠.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사실은 몰아간 게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 이제 원내대표죠. 박 전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총리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억나기에 당시에 야당이 정말 목소리를 계속 같이 하면서 또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목소리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잘 대처했다면 지금의 분열 국면까지 왔겠는가. 그런데 어찌됐든 계속 이 탄핵으로만 가고 또 촛불 집회로만 뭐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분열 국면을 조장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책임은 사실 전체 야당이 다 져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박지원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오롯이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뭐 오로지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그 태도, 그러니까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방식, 저는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총리의 중요성, 즉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됐을 경우에 총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렇게 되면 총리가 만약 여야 추천이라 그러면 사실 야당도 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리당략을 떠나서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여러 가지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뭔가 완전 식물 정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 정치라는 그 목적에서 보자면 상황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책임을 다 여당으로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본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총리를 갖다가 여야 추천 총리로 해서 그래도 총리 중심으로 뭔가 좀 만들어 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즉 개혁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만약 지금 이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특검법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 대선 비자금 삼성 그 특검 같은 경우는 그때 연장 문제는 그냥 대통령한테 통보만 해주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로서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법률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왜 연장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놔놓고 이미 황교안 대행은 당연히 이걸 통과시킬 것이 뻔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황 대행을 탄핵한다 하니까 너무 모순적인 태도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당에서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죠. 국민의당 의원이 아니고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전 의원인 문병호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가 보수층 지지가 높은 황교안이 대선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을 것. 저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같이 한꺼번에 황교안 총리를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문재인 전 대표가 놔두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당의 문병호 전 의원 그 전략홍보본부장인가 그렇죠. 최고위원가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분석에 일면 이제 동기라는 게 선거라는 게 각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각이.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도에 48%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해창 전 총재가 15% 얻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63%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26%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왜 보수 진영이 63%를 아니라 압도적인 표를 얻었느냐. 예. 두 후보가 나왔는데도 각이 선 거죠. 각이 어떻게 섰냐면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가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사교육이 강화되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이 딱 되니까 그래서 그 관점을 지금 보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황교안 총리가 나와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선거가 쉬워진다. 그 후보의 어떤 그 검증 이런 걸 떠나서 선거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프레임을 짜기가 쉽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딱 돼버리면은 보수층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나와주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아, 보수층이요? 이거 지금 아니, 저 문재인 전 대표 측. 이게 보수의 후보로 예. 황교안 총리가 나와주는 게 진보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한다. 아니 그 프레임은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근데 문병호 전 의원의 이 말씀은 사실 약간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선 총리 후탄핵 그 당시에는 사실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보수의 어떤 상징으로 막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이러지 전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황교안 총리를 이제 보수 쪽에서 마치 자신의 어떤 상대 대항마로 하겠거니 하고 예상까지 하면서 그걸 놔뒀다고 한다면 너무 심한 그런 추측이 아니냐.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인데 그때는 황교안 총리가 뭐 전혀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들고 국민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걸 다 알았으면 문재인 전 대표 예언가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총리의 어떤 탄핵과 관련 특검 연장에 관해서 특검 연장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그게도 국민의 여론과 전혀 배치되는 건데 황교안 총리 탄핵의 부분에서 저는 이현정 의원과 똑같은 의견이 같습니다. 야당이 책임만큼 그리고 정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아요. 예. 그저 앞에서 급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십시오. 탄핵을 12월 9일 날 233명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숫자 가지면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국회에 개혁 입법이 묶여 있고 지금도 일자리 창출법이 묶여 있고 하나도 일하지 않아요. 예. 그저 막 대선 탄핵하면서 촛불대고 촛불이 좀 사그라들 것 같으면 전부 다시 나가자고 그러고 그렇게까지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황교안 총리의 그 탄핵의 문제와 포함해서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더더구나 제1야당은 예. 정말 잘해야 된다. 앞으로 그 국민을 위해서 좀 앞을 내다보는 정책에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그 목청을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많이 높이셨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에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으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에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삼성에게 정관역으로라도 가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굉장히 네.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진짜 순수하게 법조인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특검 기간은 당연히 연장을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뭐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혹은 뭐 여기 삼성의 정관이 이거 좀 너무 많이 당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이제 지금 일단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특검법의 가장 주요한 취지가 뭔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대면 조사도 안 했는데 지금 뭘 어떻게 목적을 다 달성했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주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 구속 기간이 한 번 부족해서 한 번 연장을 했는데 구속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부랴부랴 오늘 한번 기소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주영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감안해서 아까 지금 삼성 정관용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사실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그 뭔가 국정농단이 막 집중됐던 시기에 뭐 각종 그 사정기관의 장들하고 통화했던 수천통 통화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수사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건 검찰에 넘기기로 했어요. 아직 수사 안 끝났죠 이것도. 예. 거기다 최순실의 재산 형성 과정 조사한다는데 결국 조사 다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최순실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동안에 묵비권 행사하다가 유일하게 특검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던 게 자신의 재산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라는 그런 말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특검이 기간이 연장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선을 의식해서 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선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것은 뭐 99.999% 이미 예상된 거에는 그걸 기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도 동시에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공동 책임자였고 거기다 좀 더 더한다면 향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편들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까지 끝났는데 계속 주변에서 저한테도 계속 진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탄핵할 수 있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탄핵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대한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8인이 오늘부터 평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량권이잖아요.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특검을 연장하느냐, 연장하지 않느냐의 재량권을 갖고 탄핵을 당한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탄핵을 남발할수록 이 부메랑이 됩니다. 어떻게 부메랑이 되냐면 아니 대통령 탄핵도 사실은 엄중한 사유가 있어야 정말 되는 것인데 아니 이제는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탄핵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완전히 남발이 돼서 탄핵의 가치 중요성이 그만큼 격화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탄핵 그 검찰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고 탄핵하는 사유가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저도 아까 수사기간 연장해주지 않은 건 정말 극도로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건 탄핵사로 보기 힘듭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총리로서 한 것인가 권한대행으로서 한 것인가. 총리로서 한 것이면 국회에서 과반수면은 탄핵 소추결이 됩니다. 예. 근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관련된 헌법 규정, 뭐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럼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1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리를 과반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총리로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원래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럼 이 권한 행사를 그 총리가 한 걸로 봐서 총리를 탄핵하는 정족수로 갈 것인지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족수로 갈 것인지의 법률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다가 정당성 여부까지 감안할 때 이거는 저는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가능성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수사로 보이는데 물론 국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방향은 아까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기다요. 또 다 해서 탄핵을 국회에서 다 어떤 의미에 다 처리했다고 해도 또 헌법재판소 가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은 조기 대선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뽑고 난 다음에 전 한교안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헌법재판소 또 해야 됩니까? 모든 심판은 다 헌법재판소 맡겨야 되는 거죠. 아, 공무원의 탄핵 우리 누가 싸워도 가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죠 그냥. 복잡한데.